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추출한 걸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나 역시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악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 숫자를 특정한 걸 보면 기사가 특검에서 나온 게 확실해 보인다.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면서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순수한 국힘 당원들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진실을 확인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왜 갑자기 1000원 투표권이 나왔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가입 기간은 왜 며칠밖에 주지 않았으며 그래서 몇 명이 졸지에 투표권을 갖게 됐는지 등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당 지도부가 또 해당 행위니 내부 총질이니 하면서 펄펄 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대부분 나처럼 진실을 알고 싶을 것이다.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7시간 반가량 대치 끝에 어제 오후 5시 35분경에 당원 명부 DB관리 업체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 영장에는 임의 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불가능할 시 강제 수사로 기재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힘에서 임의 제출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7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집행에 들어간 건데 거기서 통일교 전체 명단과 비교 조회에서 통일교 가입자 명단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입자 명단 12만 명의 통일교 국민의힘 가입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오네. 엑셀로 돌렸나? 자, 통일교 전체 교인수가 어떻게 되죠? 국내엔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120만 명. 그 명단 전체하고 국민의힘 당원수 500만이라고 하니까 비교 조회했나 본데, 예, 그건 뭐 사람이 아니라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했겠죠. 120만 명 중에 12만 명이면 10분의 1이에요. 대단한 숫자인데. 이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아주 크겠습니다. 아주. 저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민주당도 스스로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비교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신천지 얘기도 한참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해봤으면 좋겠네요. 양쪽 정당 모두. 영장 기재 혐의는 뭐라고 합니까?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유착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가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 특검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의 그 교인들의 명단과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단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2만 명 정도가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 중에 12만 명 정도가 통일교 신자이더라. 이건 정말 자기네들끼리 뭐 문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거상 뭔가 유착한 것을 좀 보이는데 이건 문제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2만 명은 인정한 셈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 박사님 어떠세요? 네, 얘기 좀 들어보고. 해방전에 무슨 뭐 개똥이 소똥이 얘기 많고 그다음에 말자 순자 있었던 시절에 이름이 많이 겹치면은 저게 뭐 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겹치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복되는 사람 아무리 뺀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특정 종교에 있는 당원들이?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통일교가 근데 당원이 120만 명이에요? 아니요. 신도 명부가 1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명부를 가져가서 일단 이름으로 검색해가지고 같이 걸러 나오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말이 틀렸는 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뭐 어느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그런 이제 정당에서는
이 퍼센트로 하면 뭐 불교도 신자들이 뭐 몇십만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개신교도 모든 몇십만 될 종교들이 수 다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핵심을 비껴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그냥 자율적으로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연히 그 숫자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이번에 통일교 사안은 그게 아니라 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가입을 네.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재의 지시하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이제 대선에 개입을 하기 위한 그리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에 교주의 지시하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정교 일치를 시키려는 예, 나쁜 그렇기 마음으로.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실임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빼박입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선거도 지난번에 무효다, 당선 무효다 이런 대통령 얘기가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의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통일교만 해당되는 겁니다만 2021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 2달 동안 20만 명의 당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래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되는데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 중에는 이 부분과 개연성인 거 자기 말대로 송원석 말대로 뭐 통계학적 개연성 개뼈다 같은 소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로 따지면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대선 때부터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말에 의하면 이거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다 탈탈 털어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단체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에다가 세 번째는 권성동 당내 경선인데 10,000명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건 지금 11만 명, 12만 명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은 또 총선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선 경선, 대선, 총선 거기다가 당내 경선까지 소위 이 12만 명 플러스 신천지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76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책임당원이 76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20만 명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들이 신천지 또는 통일교 또는 전광훈 이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진짜 선거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야, 너 나와. 너는 못 나와. 그러면 이 내막을 알면 찍소리 못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왜 저당이 윤석열한테 찍소리를 못하면서 3년 동안 끌려다녔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것으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확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를 아마 다 추출한다고 하면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0만쯤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도 다 하면 한 1,000만쯤 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하고 불교 모든 종파를 다 초월해 버리면 근데 통일교는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다 각 종파별로 다른데. 근데 통일교는 딱 하나 단일 종파만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참 어머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한학자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관계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의 의도를 갖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걸려 나오든 몇만 명이 걸려 나오든 그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름 빼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만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도대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가 집단으로 가입했는지는 충분히 추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대선 때 대략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투표율 감안하면은 50%가 안 됐을 거거든요, 투표율이. 그럼 4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선 경선에서. 그 위에 뭐 이러면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30만 명대거든요. 그럼 뭐 5만 명이나 5만 명 너무 짜게 봤다. 6, 7만 명만 넘는다 치면
그러면 7만 통일교에서 일괄적으로 7만 명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충분히 후보를 만들고도 남아요. 당대표를 만들고도.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갑자기 당원이 늘어났는지 책임당원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카로님이 댓글에 이걸 남겨주셨어요. 이게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6월 12일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에 책임당원, 즉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유권자 당원이 32만 명이었대요. 그랬는데 2021년 11월 5일,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아니죠. 한 6월에서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네요. 2021년 11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결정될 당시에 4개월 23일 만에 56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32만 명에서 56만 명이면은 갑자기 책임당원이 24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통일교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을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4만 명 증가했는데 지금 2025년 9월 현재,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몇 년이 지금 흐른 건데, 이때는 70만 명이니까 그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그 당시 비정상적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할 만한 사람이 스스로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네 지분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정도니까. 그리고 통일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대체 국민의힘 그 투표권에 있는 당원들은 그 세 종교 집단을 빼고 나면 도대체 몇 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국힘은 교주들이 지배를 한다. 이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국힘 교주들이 지배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국힘이 계속 반성하지 않고 내란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극우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이런 지금 당원들의 여러 가지 그 구성 비율 이런 게 좀 사실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지금 국민의힘이 놀랐죠. 지금 대통령이 그 서버 관리, 그 회원 그 명부 관리하는 업체를 가가지고 압수수색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했어요. 네.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사실이면 이거는 진짜 위헌 정당 해산 사유뿐만 아니라 대선 무효 사유고 이거는 정당이 진짜 해산해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정한 것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4개월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때 실제로 2달 동안 20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만 내면 1,000원 투표하게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왜 열어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내부의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에 몰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걸 왜 갑자기 열어줘요. 그 선거운동 하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3개월, 6개월 동안 미리 작업을 하는데 야, 아니야. 이제 한 번만 내면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작업을 미리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준 거다. 근데 그 문에 20만 명이 떼거지로 밀려 들어왔다. 근데 그 홍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완벽하게 깨지면서 졌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송원석 말대로 개연성을 따지면 당연히 이건 한이 맺혔잖아요, 철저히. 그렇죠. 자기는 그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원래 그 당비를 내야, 그래야 이제 투표권을 주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한 달이라고 딱 줄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당원이 확 늘었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심에서 져가지고 결국 대선을 보고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 여론조사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강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그 당을 나온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위와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지금 아무도 몸을 던지지 않느냐. 당원 명부를 왜 못 지켰느냐. 장동혁 진짜 문제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봉 열심히 하시던데.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장동혁 내지는 송원석 이 지도부에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 니네 맘대로 지금 영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지금 막 아무거나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 좀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어제 내란당의 압수수색을 3번째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강력하게 그걸로 뭐 국힘에서 언론 플레이 엄청나게 하고 뭐 탄압이다 이따위 얘기를 해서 이제 안 하나 했는데 역시 조은석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이번에는 투트랙으로 들어간 거야. 당사가고 그러면 성동격서 알아? 성동격서가 뭐야? 성동격서 그 제사 지낼 때. 그런 거 아니야? 홍동백서. 아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동격서. 네. 이거 동쪽이지? 동쪽에서 막 소리 낸 다음에 네. 서쪽을 때린다. 이제 국힘 제사 지내는 줄 알고 저는 국힘 성동격서를 할 때가 왔다. 얼굴 빨개지네. 오랜만에 오윤회의 매력을 흠뻑 느끼는 초반입니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격서네. 권성동격서. 그렇게 뭐 성동은 뭐라고요? 자, 성동격서를 했어요. 격서, 그러면서 네. 국힘 딱 들어가면서 몰랐는데 데이터 당원 명부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그 업체가 따로 있대. 거기를 들어간 거야. 거기서 명부를 빼냈어. 네. 그래서 명부를 대조해봤더니 통일교 명단과 그 빼낸 명단을 대조해봤더니 일치하는 이름이 11만 명 정도가 나왔다. 네. 우와. 아마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있잖아요. 예. 신천지와 통일교가 서로 라이벌인가 봐요. 그래요?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약 11만 명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11만 명이잖아요. 맞다. 물론 뭐 동명이인 좀 걸러지겠지만. 네. 그 둘이 서로 막 경쟁하듯이 하는가 본데. 여기서 이제 빼박인 것이. 빼박! 그 윤영호 씨가 보낸 문자에 보면 건진한테 보내잖아요. 지난번에 본부장이? 2만 천여 명, 요번에 12,000여 명 해서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사람, 조직, 자금 우리가 결정만 되면 화끈하게 도와준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면. 사람, 조직, 자금. 자금 도와줬고, 뭐, 지금 넥타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그것까지 도와줬고. 그 위에 더 있을 거고. 있을 거고. 조직. 확실하게 2만 1,000명, 12,000명,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해서 확실하게 이건 빼박이죠. 빼박이 된 거예요. 지금 11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동명이인도 있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명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통일교가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특정적으로 가입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 문자 수사 결과를 보면 그때 가입된 명단하고 이름을 대조해 보면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사실을 밝혀지면은 어떤 죄가 되는 거예요? 정당법의 위반입니다. 강제로 예를 들어 이제 그 교인들은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냥 뭐 하면 개인이 돼.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뭐 누가 시키기 전에 특별히 뭐 가입하고 싶은 사람 뭐 많지 않잖아요, 보통. 등을 떠미니까 하는 거잖아요. 가입하기 싫은데 강제로 등 떠밀고 하는 게 다 정당법 위반이고 이건 직접적으로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이 정당 해산 사유가 여러 개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대표적으로 또 있는 거예요. 거군요. 이거 굉장히 큰 거야. 조직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당원 가입 명단 갖고 그걸로 이 당 내에 있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하고 그리고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국힘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된다. 선거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지금 2번 큰 것만 한번 보면 2022년 그 대선 예선전에서 윤석열, 홍준표 아주 세게 붙었잖아요. 윤석열이 일반에서는 10.6을 졌죠. 크게 졌어요. 크게 졌죠. 근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겼죠. 요번에도 장동혁, 김문수 숫자는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잖아요. 일반에서는 김문수가 크게 이겼죠. 당원에서 장동혁이 크게 이겼죠. 그러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이들이 작심하면 특정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 해산의 굉장히 큰 근거가 될 것이다. 사이비 종교에 거의 먹힌 거예요? 먹힌 거야. 와. 사이비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네고시에이터, 그 브릿지가 권성동이었고, 애초에 그 밑바닥 묵을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이번에 가장 핵심은 권성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점도 두 가지 큰 시점이 있었죠. 2021년 10월경에 38만 명 당원에서 57만 명으로 갑자기 약 2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요. 19만에서 20만이. 국힘이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38만 명까지 오기까지는 수십 년 보수 정당이 온 게 38만 명이에요. 돈 낸 사람이 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 권리당원. 수십 년 온 거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아마 자유당 때부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0만 명. 수십 년간 38만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난다. 물론 룰을 바꿨어요. 한 달이라도 내면 된다라고 바꿨지만 그 사이에 집단적 조직적 힘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이 2022년 말에 2023년에 당대표를 사실은 처음엔 권성동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출전이 안 되면서 김기현 씨로 바뀐 셈이죠. 그건 결과적인 거고 2022년 말에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그 문자들이 오간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김기현이 저 밑에 있다가 확 올라와 버려. 그렇죠. 이상하구나. 크게 이겨버려. 그게 다 사이비의 힘이었다. 그럼 오래됐네요. 어쨌든 한 3년, 4년 됐네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부각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국힘 정당 예산의 큰 근거가 될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힘이 전모양으로 계속 있는 것도 민주당엔 나쁘지 않은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쵸. 없어져야 해요. 진짜 민폐죠. 진짜 보수 정당 들어오고 저거 해체되면 또 그구들끼리 정당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한 8% 정도 받을 거야. 맥시멈. 그러면 그 정도 놔두고 그렇게 그 큰 그림으로 큰 정당을 쭉 가야 되는 거여서 국힘이 없어져야 되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통일교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종교의 틀을 넘어서 가지고 나라를 밟아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계기로 해서. 당연하죠.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종교 법인을 취소하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크대요? 보니까 종교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기부자들이 막 큰 돈 탁탁 내잖아. 맞아요. 그럼 그 사람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줘. 세액을 공제해줘. 기부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다들 갖다 바치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종교 재단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은 아무도 못 건드려. 뭐 교주가 잡혀가든 뭐든 그렇게 돼 있더만요. 사유지처럼 못 건드리는 그렇지. 거야. 못 건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종교법인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꽤 들어오거든. 그것도 끊겨버리고 물론 통일교 그게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더 큰 게 단순히 자기들이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걸 넘어서 가지고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요구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틀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엄벌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린 게 기억에는 없는데 일본 도쿄법원은 벌써 세 번째나 내렸어요. 옛날 옴진리교라고 기억나죠? 지하철에서 그 저기 가스 테러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된 사람. 옴진리교. 예. 그때도 그랬고 요번에 이제 아베 총리 저격 이후에 작년 3월 달에 도쿄 법원에서 종교법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통일교가. 아베가 왜 누구한테 죽었잖아.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 통일교 때문이잖아. 통일교에 빠진. 통일교 때문인데 마지막에 그 아들이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받았는데 노후 생활 이제 그걸 하는 걸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망 보험금을 갖다가 왕창 마지막 또 기부를 통일교에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걸 보고 아들이 이건 아니다. 그런 게 해서 이제 완전히 해서 맨 처음에는 한학자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를 쏠려고 한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한학자 총재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정궁, 천원궁, 천정궁 그 가평에 왜 장락산 밑에 높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정치인은 대중 노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베를 저격하게 됩니다. 와, 그거였구나. 그래서 일본 법원은 인권 침해하고 경제적 착취 이 두 가지를 하는 종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도 이제 적용 모델이 돼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종교에 순기능이 많다는 거 우리 알죠. 그리고 마음의 어떤 평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도 뭐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적 착취. 좀 전에 이제 그 엄마가 갖다 바친 거. 이거 경제적 착취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돼서 갖다 바친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도합 한 10억, 한국 돈으로 10억쯤 된다는 거예요. 다 해서. 그 집안에서만 갖다 바친 게?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그냥 그 어려운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자기네들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 세탁하고 트럼프 부르고. 라스베가스 가고. 그래서 추산된 금액이 일본에 있던 게 약 4조 원이에요.
이 종교 재단 돈으로 있던 게. 4조. 근데 이거 해산 명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통일교가 이제 A라는 법인 명의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산 명령 받으면 이게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B라는 법인을 만들어요. 일부 옮겨요. 그리고 일부 한국으로 왔다는 거죠. 아직 금액에 대한 다 입증은 안 됐지만 밖으로 흘러나온 얘기는 1조 4천억은 이 법인 쪽으로 신설 법인 쪽으로 가 있고 2조 6천억 정도는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이 돌고 있어요. 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그런 말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1억 정도는 세뱃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방송에서. 원용을 하는 겁니다. 왜 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용해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학자 씨가 특검에 소환이 됐어요. 거기서 진술들을 했겠죠. 놀랍습니다. 권성동이 큰절하고서 쇼핑백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쇼핑백에 현금은 없었다. 통일교 굿즈가 있었다. 굿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넥타이에 학자에서 HJ가 박혀있는 굿즈를 받았다. 굿즈 받으려고 세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쇼핑백에 현금 있는 사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거 권성동한테 중식당에서 만나서 준 걸 찍은 거고. 그건 1차. 2022년 1월 5일입니다. 1월 5일까지 어떻게 기억하죠? 이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되게 구체적이야. 네. VMI야. 네. Very much information. 네.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저항을 해서 약 7시간 만에 당사 압수수색은 철수를 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 여기에 압수수색을 했고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라는 얘기. 요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왕자가 먼저라는데요. 대선 토론에 왕자가 먼저였고 통일교가 돈 주기 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왕자를 쓰니까 그걸 보고 관봉권에 왕자를 넣은 거지. 이게 영수증이 아니라 일종의 청구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이게 청구서고 그래서 거기에 그 왕자를 보고서 이 돈을 마련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보통 밥 먹고 나서 식당에서 빌지 받아가지고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에 이제 통일교 신도인 사람이 12만 명 당원이 있다라는 게 압수수색으로 나온 건데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게 뭐 동명이인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걸러내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7, 80만 명 책임 나온 가운데 이 통일교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도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아니 나는 특검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국힘 당사 압수수색 그 서버. 그게 성동격서인 것 같아. 니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랑 싸우고 있어. 우리는 이쪽으로 한번 치고 갈게. 이걸 미리 왜냐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DB 업체로.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도장 찍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 쪽만 하는 줄 알고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또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일단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선거인이 4,500만 명이었다. 당원 명부 우리가 500만 당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에 해당되는 숫자. 그리고 통일교 120만 명 명단 중에 10%가 12만 명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한테 있을 것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10%가 통일교 신자니까 전체 당원주의 10% 정도가 통일교 신자가 있다는 게 뭐가 이상하냐 비율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그 집중적으로 그렇죠. 당원 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를 특정해서 그 명단을 비교 확보해서 12만 명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특정 시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 12만 명이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씩 계속 가입한 건지 아니면 이제 덩어리로 턱 가입한 건지. 게다가 그때 당시에 윤영호 씨가 보낸 문자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총체적으로 뭐 이렇게 전방위적인가 뭐 총괄적인가 이렇게 회사 그다음에 뭐 교회 뭐 해가지고 그 사람 다 돈냈단 말이 나와서 그 뭉태기로 그 회사 직원들이라던가 뭐 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었으면은 아마 그게 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말 중에 12만 명이라는 숫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한 거죠. 예, 인정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 가입했던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집중적으로 어떤 시기에 전체 당원들이 막 단체로 가입한 거라면 말씀하신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건진하고 윤영호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당심은 어디 있나요? 윤심은 어디 있나요? 윤심은 여전히 권이죠. 근데 권이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권한테 우리는 이만큼 베팅을 했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요. 비례는 챙겨줄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로 관련해서 일단 이제 권성동이 돈을 받은 건 대선 때고요. 2022년도 1월부터 이제 쭉 갔던 거고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건 전당대회 국면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도 3월 8일 앞두고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성동을 밀려고 그랬어. 그 선행 이 히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이 출마를 안 해. 김기현은 엄청 기독교 신자니까 조금 껄끄러운데 그래도 도우라니까 이제 돕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까지 했고 그 시기가 그러면 전당대회에 있는지 아니면 대선 때부터 왜냐하면 이건 홍준표 전 시장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죠. 내부 경선에서 이게 왜곡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짚어봐야 되고 또 원래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권리당원 이제 국민의힘에선 책임당원 이제 표를 던질 수 있는 지위가 한 3개월 당비는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때 한 달만 그러니까 한 달만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 타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돌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당원 100%로 이 당규를 룰을 바꾸죠. 직접 합니다. 왜 그때 윤석열이 나서서 그 지시를 했을까? 이 부분하고 또 맞닿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입당 작업을 한다는 뜻은 100% 당원 투표로만 뽑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 12만 명의 숫자는 어떤 대통령의 돌격대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들었다 놨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기도 보면 아까 문자 메시지에 당원 당규 개정을 보고서 입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당원 당규 개정이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권성동 의원이 그 국면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전당대회 말씀 주셨는데 대선 때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이 지금 이 열기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다 우리 표다 이렇게 약간 확신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무과금님이 댓글을 국힘에 당원 자격을 완화한 당대표가 누군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이에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 38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따지자면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작동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뭐 본인이 양두구육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뭐 특검의 수사를 받는다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23년 2월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입니다. 당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진짜 2명이 됐어. 건진이 보낸 문자인데 실제로 김기현 당대표가 됐고 그 박성중 의원은 아니지만 조수진, 장해찬 이 두 인물은 또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배후에 왜냐하면 건진을 통해서 연결되는 라인은 김건희라고 보기 때문에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특검에서 지금 12만 명을 확보했고 특검이 의심하는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해산 사유도 사실 될 수가 있는 그런 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그렇죠. 있죠.
이건 진짜 심각한 일 같아요. 이거는 대선도 검은 돈으로 대선 무효. 치러냈다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효로 돌려야 되는 사유인 거예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했으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선거비용 보전 등등의 어떤 페널티가 당연하지만 제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징구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비용 보전도 해줬던 거 다 반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헌 정당으로 이제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정도 사안이면은 거의 자연 소멸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수사 이후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뭐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대한민국의 역사성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어떤 대표격으로 계속해서 그 정치 일선에 있었던 정당인데 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대선 후보를 정하고 당대표를 정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적 정당의 어떤 취지하고 완전히 반하는 거니까요. 이럴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어려운 정당 해산 논리를 많이 쓰시는데 예. 저는 조금 실용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정당의 회계, 조직, 정책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감독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분기, 반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선관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후보 바꿔치기라든가 이번에 이러는 식의 어떤 그 사적인 통치 이런 것들이 정당법에 반하게 되면은 일단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제재와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반을 일단은 약화시켜야지. 당내 혁신파들이 지금 탈당을 안 하는 이유가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친윤들한테 이걸 다 헌납하고 우리가 나가? 이래니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점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지점.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최근에 거기 정치자금법도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당 후원회가 부활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로 한 지금 6, 7년 지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당 사업은요 절대 안 망하는 이거 너무나 이거 노다지 사업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자산이 옛날에 차떼기 정당에서 싹 반납하고 난 그때보다 현금 자산이 더 많아요. 지금이. 계속 쌓이는 거야. 거기에다 선거비 보전 받지. 이렇게 또 당비 받지. 예. 여기에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정당은 이건 뭐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구조를 깨줘야 뭐 정치 개혁도 되는 거지. 이걸 어렵게 해산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이 기반을 하나씩 예. 바꿔가는 거죠. 이건 현행 정당법을 약간만 손을 봐도 된다고요. 그렇군요. 죄송한데 정의당 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84%를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국고보조금이 나오잖아. 50%를 1, 2당이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남잖아. 여기서 의석수로 다시 배분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큰 당은 두 번을 받고 남은 끄트머리 찌끄레기를 의석수의 절반 비율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아예 그조차도 기회가 없어요. 물론 폐지됐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빛을 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저쪽은 다 보전받고 국고보조금이 더 나오고 더 받아. 그건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뭐 그들이 우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정치의 진입 장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 돼도 안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 돼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법 자체가 구조적인. 지금 그 정당을 뭐 섣불리 해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뭐 위헌정당 해산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또 귀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운영비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삼중 지원 체제다. 정당 후원에 당비,
국고보조금까지. 이게 쌓이면은 맨날 남겨 먹어요. 선거만 한 번 하면 남겨 먹는 거예요.